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2차 재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볼썽 나온 막말 싸움이 도를 넘어서면서 지금 그럴 때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N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날 대장동 2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출석 시간도 안 맞추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지팽이를 짚고 또 나왔네요. 지금 대장동 2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이제 이 재판 이게 뭐냐면 특가법의 뇌물 혐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야당 대표는 좀 늦게 나와도 되는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시간 오히려 미리 나가서 그렇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재판장이나 자배석, 우배석 판사들한테 밑보여서 재판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나 나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늦는 건 당신들이 아마 봐주겠지. 또 나는 이 정도 늦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인데, 어쨌든 방자한 특권의식이라고 봐야죠. 판사가 사실은 이 부분에 제동을 걸었어요. 재판장이. 아, 그랬습니까? 예. 다음 재판부터는 지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중 경고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뭐 네네. 잘했네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정진상 예. 민주당 당 대표실 그 정무조정실장 예, 전 사실은 재판이 합병이 됐어요. 그 뇌물 사건, 네네. 예, 대장동이라든가 그렇죠. 또 성남 FC 네. 이것도 뭐 정지사하고 다 다 공무원 걸로. 같이 이제 그 공동 정범 관계로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검사 측은 3시간 공소의 그 설명이라든가 3시간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하고 정진상 측에는 이제 1시간 30분과 4시간 정도, 그래서 8시간 30분간에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대표가 지난 6일에도 그 첫 공판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1시간 20분뿐이 네. 안 했대. 나 몸 뭐, 아프다. 네. 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대로 바로 택시인가 못 타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아마 어떤 그 형태로 재판할지, 또 아니면 중간에 또 몸 핑계를 대고 재판에 빠져나올지, 그걸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18, 19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하천대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업자입니까? 또 7,886억 원의 이익을 줬다. 이제 이런 김만배 혐의. 일당에게 예, 그렇습니다. 뭐 김만배 천문학적인 예. 이익이죠. 이거 외에 또 아파트 분양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가 조가 넘는 조가 거예요. 넘는 조단위가 예, 넘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FC 그 후원금도 133억을 133. 뇌물 받은 혐의. 이래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211억. 예. 이것도 이 민간업자들한테 넘겨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재판이 지금 이 병합해가지고 진행이 될 건데요. 아마 오늘 오후에 이제 어떤 그 창가 방패에 공격이나 또 방어가 나갔는지를 이제 저녁 때쯤이면 아마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난 12일인가요? 백현동 네, 그 사건도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교사 또 이준교사. 기소를 어제 예. 했지 않습니까? 별도 기소를 했죠. 이러다 보면은 지금 벌써 4개 아닙니까? 네 4개. 선거법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대북 송금 쌍방울 사건. 대북 송금하면 이제 5건이 되는 거죠. 그럼 매일 재판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주일에 많은 경우에는 3번도 나가야 돼요. 지금 이번에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화요일 금요일 그렇죠. 날 예, 주 지금 앞으로, 2회 예. 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 오늘 오고 13일 있고 17일 날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재판 리스크라는 말이 사법 리스크에서 재판 리스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당대표 역할이나 국회의원 역할이나 정책을 뭐 위반하고 법안을 제안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실은 실종됩니다. 왜냐하면 재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이제 재판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서면, 그 다음에 변호사들하고 수기하고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 준비만 가지고도 일주일이 모자라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당대표 역할이나 국회의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과 퀘션 마크를 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재판도 지금 지연 전략을 계속 구사하면서 선거법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년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1년 내에 다 대법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1심도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난번 이근영 대법원장 후보자도 낙마를 시킨 그 배경에는 어떻게든 재판 지연 2027년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도록 재판 지연 전략을 펴려면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를 시켜갖고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최선임인 김선수 네. 민변 출신 회장 아닙니까? 민변 회장 출신이 대응을 맡으면은 김명수 2기 인사를 통해서 재판 지연 전략의 하나의 실효를 거둘 실효를 거두려고 한다는 그런 네. 관측이라든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이 실질적으로 이 많은 여러 가지 혐의와 재판들이 과연 대선 전에 안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많은 혐의 중에서 모두 무죄를 받는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중교사 혐의를 이제 먼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분리기소. 근데 이중교사 혐의가요. 아마 유창훈 부장판사가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하면서 네. 뭐 다른 거는 상당히 이제 직접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없다라고 현재는 봤지만 이중교사 혐의는 상당히 소명됐다라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그 분리 기소를 했는데 이중교사 혐의는 움직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 녹취록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아니 뭐 들은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뒤집어진 증거가 바로 녹취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병량 그 비서 수행 김진성 씨. 네, 김진성 씨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걸 보면은 나는 그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가 욕을 하는 녹취록이거든요. 아니 그 KBS PD와 김병량 시장이 논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빠지고 나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지금 하는 녹취록이란 그래 말이죠. 가지고 결국은 위증을 해서 선거법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어요.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그 부분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중교사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이 사안은 절대로 무죄가 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그 일관된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당사자 간의 녹취록이 지금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선거법 재판만 하더라도 강규태 부장판사가 2주에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론의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끝내라. 네. 왜 그렇게 질질질 끌어주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법 재판에서도 보면은 김문기 몰랐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었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험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비행기도 같이 타고 회식도 하고 했는데 아니 바다 낚시도 둘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까지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안면인식 장애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변호사가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4단계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도 상향 조정해줬다. 근데 주거 지역으로.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압박받은 적 없다는 그걸 아주 100% 증언하고 검찰에서 있기 때문에 모두 그 진술을 받았고 이미 그건 수사도 네, 끝난 사안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 선거법 재판도 판결만 내리려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내릴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자꾸 끌고 있고 이 강규태 부장판사의 성향으로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무죄는 어렵고 100만 원 이상만 안 나오면 되니까 80만 원 작전을 편다는 거예요. 예. 80만 원 이제 이 데드라인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80, 90만 원을 받게 되면 유죄가 인정이 돼서 처벌은 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예. 그다음에 피고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선출직을 상실하지 않는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면 80만 원도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전략이 이제 세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고 이런 판결을 하게 되면 아마 굉장한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중교사 혐의에 있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든가 벌금형 상당한 그 벌금형을 과하거든요.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고 없이 봐주기식 온정주의의 그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한 그런 어떤 비판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것도 상당히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중교사 혐의만 하더라도 최강욱 의원이 집행유예 받아갖고 네. 컨페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사실 그냥- 그거는 별것 아니에요. 예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이제 저도 현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근데 관행적으로 그런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6시간을 3시간만 하면 6시간을 써주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업무상 업무법 그 방해죄, 행위죄가 이제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법률적인 건 있었는데 사실은 뭐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 지금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페지가 떨어졌는데 네. 이 위증교사 이건 정말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죄질이 거거든요. 아주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는 뭐 영장 기각됐다 해가지고 지금 기세 등등한데 그래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본다면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재판에서 다 무죄 받는 확률은 그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거의 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중앙지검에서도 국감이 있어가지고 송경호 네. 중앙지검장도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네네. 물론 언론 이 사설에서도 이화영 종범이나 다름없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세 번째. 구속영장이 세 번째 세 번째 발부됐습니다. 발부됐는데 그 기한도 6개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범들은 다 지금 깜빵에 있지 않습니까? 구속돼 있죠. 오로지 지금 이재명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는 게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뭐 사설도 오늘 제가 봤었는데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아주 세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고검 국정감사에서 이제 중앙지검이죠. 예, 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의원 질의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일괄 기소한 게 꼼수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매 건 백현동 그다음에 위례 뭐 여기 성남 선거법. FC 뭐 공직선거법이 모두 건건이가 사실은 다 건마다 구속될 사안이다. 예.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판단은 존중을 하지만 네. 도저히 납득할 수가 납득할 없다. 수 없다. 그 그 얘기 기각된 아닙니까? 부분에 다 대해서. 건건이 다 네. 구속할 만한 충분한 한 사안. 건 한 건 가지고라도 구속일 사안인데 세 건을 묶어서 기소를 이제 실질심사에 그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기각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는 빈털터리 수사고 무능 수사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 수사 평가가 다른 의견도 있고 또 이 수사 자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전 정부에서 전 이제 정부 수사를 했다. 이성윤, 이정수 네. 중앙지검장 때 수사한 거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한 게 아니다. 그 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어져 오는 수사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시작한 수사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검사가 뭐 영끌 수사를 했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그러니까요. 수십 명의 검사들이 예. 수사를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공격성 질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 정부 때 시작한 수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그 대표의 혐의는 모든 건수가 아니라 건건이 구속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법관의 그 기각을 존중을 하지만 수사를 한 검사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한 방을 날린 거죠. 한 방 날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할 방법은 네. 없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뭐 판사는 이제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그 법리, 소위 공판 중심주의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과 양심으로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그 수사라든가 이런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영장이 기각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앙지검에서는 이제 뭐 다 추가 기소를 통해서 털었습니다만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으로 지금 다시 내려 이관으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은 이것도 병합. 불구속 기소를 할지. 그리고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건 이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지금 현재 기소가 안 된 것을 빼고도 지금 서너 개의 사건이 계속 네 건. 재판이 시작되면은 네 건이. 현실적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제1당의 당 대표라는 것을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재판도 잘 안 나오고 국감 때문에 못 나간다. 뭐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이러면서 또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펴지 않겠나. 내년 총선까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의 그런 취지로 앞으로 계속해서 전략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똑바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아니 권력 눈치를 봐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가면 어디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재판 시간에 늦어가지고 나 도착하는 시간이 그 재판하는 시간입니다. 판사들은 나와서 미리 앉아 계세요. 이런 식이 했다가는 그날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굉장히 그 재판에 있어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평결에서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지팡이도 그만 짚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팡이 안 짚어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보행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